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광폭행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증평군의 이재영 군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수님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 또 그리고 증평 군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JB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증평 국민 여러분, 벌써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증평군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의미 있는 그러한 3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CJB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금처럼 응원해 주신다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민선 8기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증평군은 민선 6기네요. 저희가 2003년도에 군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95년도부터 저희가 민선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부활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저희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민선 첫 기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민선 6기고요. 다른 지역은 민선 8기죠. 네. 그렇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6기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네. 시작부터 다르군요. 특별하군요. 많이 들리죠? 네, 많이 다르죠. 예. 네, 어찌됐든 이제 군수님은 이제 민선 6기 시작하면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임 이제 3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간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죠?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네.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저희가 이제 증평으로서는 같이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선 6기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민선 8기로서 또 그 이전에 이미 군으로서 시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읍에서 군으로 된 지가 올해 이제 22년째 되니까 네. 굉장히 할 일도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나름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과 있게 가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3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으셨죠?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할 일이. 왜냐하면 증평군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 네. 또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결집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증평이 아주 단단한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읍에서 군으로 독립을 했고 이 증평군이 또 특이한 거예요. 다른 지역은 시군으로서 지위가 이미 부여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증평군은 군민들이 벌써 1955년도에 읍이었을 때 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03년도까지 엄청난 노력으로 군이 된 겁니다. 이건 놀라운 기록이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염원을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염원을 했고 그것이 입법을 통해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군이 탄생한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앞으로 유일무이한 그래요. 지역이 증평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네. 주민들이 시작한 거니까 그 힘이 사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응집력이 엄청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결단력 또는 잠재력, 성장 동력,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결단력은 상상 못할 거죠. 그래서 증평군이 잘 되는군요. 그렇죠. 잘 되죠. 이제까지 증평군은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커왔습니다. 네. 네. 증평군의 그런 어떤 마음들을 잘 이제 구현을 해내셔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좀 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은 되죠. 네. 당연히 되는데 지리적으로나 네. 아니면 환경적으로 또는 우리 국민들의 잠재력이 아마 그런 두려움을 조금 떨쳐내게 해 주십니다. 조금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고요. 네. 또 저희들이 아주 중심이라는 그 지리적인 여건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화적인 정체성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저는 아주 남다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깨도 무겁긴 한데 우리 군민들께서 아주 전폭적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 뭔가 가능성이 많고 비전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재밌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증평군의 그 정말 폭발할 것 같은 그 에너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오늘 제가 한번 요리조리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군수님이 소개하시는 증평군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증평군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네. 증평군이 굉장히 작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게 작은 지역은 아니에요. 저희 같이 이제 시와 군이 전국에 246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81.83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게? 156번째, 7번째에 해당이 돼요. 완전 순위로. 작은 건 아니네요. 예, 아주 작은 게 아니죠. 네. 사람들이 뭐 목포보다도 작은 지역이 증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목포보다도 면적으로는 큽니다. 그래서 작지 않은 지역이고 또 거기가 우리 증평이 여러 가지 국토의 형성이 굉장히 좀 개발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달리 우리 산도 이렇게 없고 큰 강도 없고 다 이렇게 분지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생활권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그러니까 우리 인접해 있는 다른 시군과 네. 경계가 육안으로는 구분하지 못하는 불분명하다. GPS가 선을 그어서 네. 경계가 나눠지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내가 있는 곳이 다른 지역인가 아니면 증평인가 착각할 정도로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흡수될 수가 있으니까. 생활권 인구가 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증평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니까 그럼 굉장히 도움을 주시는 거죠. 네. 이런 생활권 인구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은 지금 그 스타 뭐 이런 또 올리브영 이런 매점이 네. 이미 오래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접근성도 좋고, 소비 활동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소비 중심의 경제 도시. 저희 증평군이 83.9%의 도시화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시골이 아닌 도시 지역입니다. 근데 도시보다도 훨씬 더 매력이 있는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답답함 이런 게 없으니까요. 네. 환경도 굉장히 좋고 네. 해서 증평을 저는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 수 있는 또 살아야 되는 이러한 지역. 네. 이게 이제 증평이 그걸 이제 보여줄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면모나 네.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더 특별하고 남다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만들어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증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단단하고 작지만 알찬. 아주 작지 않다고 하셨죠? 예. 아주 알차고 네. 또 굉장히 매력이 있는 컴팩트한 스마트 도시의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만큼 컴팩트하고 알찬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군수님 취임 이후에 증평 군정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시는 의미 있는 변화, 의미 있는 성과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굉장히 네. 많은데 우선 저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많이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 사거리의 대각선 신호 체계를 우리 군민들을 중심에 사람 중심의 대각선으로 바꿔놓은 거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증평군이 등기소가 없다 보니까 사업체 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등기 업무를 봤어요. 이거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우리 그 등기소를 무인 민원 발급기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등기소를 찾아가는 불편함 없이 세 가지 종류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또 의미 있는 거는 증평군이 왜 작지 않냐 하면 저희가 재난특별구역을 선포할 때 시군 단위로 선포가 됐었던 걸 왜 시군 단위로 하느냐, 이걸 읍면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걸 건의를 드렸는데 네. 이게 반영이 돼서 지지난해에 저희 수해피해 있을 때 증평군 전체로는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는데 네. 증평읍 따로 도안면 따로 이렇게는 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전체가 재난특별구역으로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러한 성과도 있었죠. 이게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국가정책을 저희가 바꿨고 그거에 제일 처음으로 혜택을 본 게 저희였으니까요. 항상 안에서부터 바꾸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실제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이뤄냈죠. 네.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지역의 공간을 좀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하는 일들, 농촌협약이라는 농림부 사업이 있는데 네. 이 농촌협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완전히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또 농촌 지역은 농촌대로 활력 있는 지역으로 바꾸는 사업을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고요. 또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술 지원, 스마트팜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계절 근로자를 쓸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걸 우리 중평에서만 독특하게 일손 더하기 사업으로 일자리를 아예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네. 사람 한 명당 농협과 저희가 7만 5천 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오. 이게 계절 근로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니까 네. 이걸 지난해와 올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농업이 처음부터 저희는 생각이 제일 걱정이 농민들은 생산하는 데는 아주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데 네. 이걸 유통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과 유통을 분리하자 해서 생산은 농민들이 하시면 그걸 판매하고 가공하고 여러 가지 유통시키는 거는 우리 군과 농협이 전담을 하자 네. 해서 지금 가공센터하고 유통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완공이 되는데. 농민분들 좋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생산만 하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저희가 해주니까.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로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메리노 시약소가 충청부도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됐는데 네. 메리노 병원이라는 아주 굵직한 병원이 증평에 1950년대부터 진료 행위를 해왔어요. 종합병원으로. 엄청나게 큰 병원이었죠. 뭐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를 관장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 병원이 90년대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없어지면서 그 시약소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네. 이걸 이제 등록문화재로 저희가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역이 그동안에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없어지는 해서 이번 대선 공약에도 2차 의료기관 지정하는 문제를 집어넣어줬거든요. 네. 해서 응급의료가 증평이 굉장히 취약한데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푸른 그런 단초가 된 거죠.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양하게 의료 인프라까지. 네. 네. 뭐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아쉬운 점 좀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죠. 왜? 네. 저희가 군 된 지 22년 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증평, 그러면 군인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증평은 작아서 아무것도 공장 지을 땅도 없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이걸 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증평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여건과 환경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수도권에 있는 CEO들이 꽤 많이 오셨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리면서 증평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투자해 주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좀 그거는 또 앞으로의 과제겠네요. 깨내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규모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요? 완벽하게 이제 면적이 아닌 질과 여러 가지 그 하이테크의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지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교육도 스마트한 에듀테크 밸리가 필요한 거고 또 우리 농업도 기존의 그 기후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해서 스마트한 기술 또 우리 버티컬 팜, 소위 말하는 수직 농업, 이 규모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농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도 있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만 저희가 주의하면 이 증평이 뭐 땅이 부족해서 아니면 면적이 작아서 뭐가 좀 핸디캡이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제 이미지 개선에도 이제 나시는군요. 네. 자, 군수님을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인터뷰 때 뵀는데 항상 이제 보시는 분들은 차분한 인상이시긴 한데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시나요? 제가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면서 네. 제가 답답하셨나요? 아주 그게 아니라 네. 아주 소시적에 이제 어렸을 때 공직생활 처음 시작할 무렵에 어느 분한테 제가 아주 큰 영감을 얻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 이상으로 발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봐야 되는지 이걸 제가 아주 절실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도 그냥 단순히 행정만 한 게 아니라 네. 여러 기업들하고 엄청나게 큰 일들도 많이 해봤고요. 네. 우리 충북도청에 근무하면서 거의 큰 프로젝트는 거의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오송 분기역 유치할 때도 주역으로서 실무를 담당해 왔고요. 2002년도 처음으로 국제행사 했을 때 제가 의전팀장으로 대회를 성공시키는데 아주 거의 뭐 앞장서다시피 했으니까요. 네. 가장 최근에 2019년도 충주에서 무예마스터십 사무총장을 하면서 아마 누구도 어렵다는 그 대회를 아주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단순히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그 소양과 그런 자질로 머물러 있었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기업인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늘 기업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네. 이분들이 사익이라는 큰 틀은 있지만 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네. 해서 공격적인 어떤 통상 마인드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느꼈고 또 보고 배웠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군수로서 일을 하면서도 반영이 되고 아마 제 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똑같은 그 루틴화된 일상으로 보냈다면 네네. 그럼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뭐 공무원으로서 머물고 말 텐데 네. 저는 그걸 깨느라고 꽤 많이 노력을 했고 아. 한 번도 똑같은 우리 계획서 만든 적 없고요. 네. 보고서 한 장짜리도 제가 늘 바꿨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게 계속. 힘은 들었는데 네. 그 일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보람을 저에게 가져다 주니까 그 맛을 아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증평군청 공무원들께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일은 힘들어도 나중에 보람이 훨씬 더 크다면 그 힘든 거는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다. 그런데 포기해서 내가 편하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평생 공직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또 해주시면 뭐 본인은 또 힘들지언정 증평 군민들은 너무 좋고 감사한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 이게 또 전국적으로 지금 인기라던데.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이 뭔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게 자기가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왔던 지역을 떠나서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 여러 가지 사회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데 복지시설로 이제 가시는 추세가 많은데 저희는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은 일단 어르신들이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즐기면서 사시다가 여생을 그 태어난 곳에서 마감을 하게 해드리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자기 집, 예. 자기 고향, 예. 자기 동네.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서. 예,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제가 돌봄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현을 하는데 네. 온마을 돌봄센터라고 아예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간호사를 채용을 합니다. 저희가 해서 그 아재 돌봄센터에 상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래요? 예, 이분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루의 일과가 어떤데? 이건 왜 어르신이 오늘은 이게 틀릴까? 또 이런 거 있죠. 또 우리나라 복지가 대부분 신청주의라서 네. 알지 못하면 신청 못하고 그러면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조금 단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 어르신들한테 대화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르신은 이거 요양등급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받으시지? 모르니까. 그러면 알려드리고 그래서 요양등급 받으시면 제가 돌봄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집으로 와서 빨래, 밥 해주고 뭐 청소해주고 이런 걸 하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걸 하죠. 저희가 제가 돌봄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해낼 건데 네. 제가 돌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의료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까지 가능해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원격 진료 시스템은 있는데 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죠. 도서, 벽지, 산간 이런 데는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복지부 것을 한번 지난번에 선정돼서 해봤습니다. 왕진이라는 개념도 필요하고요. 네. 또 화상으로 환자 진료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할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임종을
이제 중요한 마지막. 단어로 떠오르는데 얼핏 생각하면 재가임종 그러면 장례 모시는 것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사실 재가임종은 그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2년, 3년, 1년 전에 그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돌봐드리면서 생을 마감하시는데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그런 것까지 해주는 있거든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예.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을에 상주하시는 거예요?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데요? 예, 우리 마을은 노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이 마을로 가서 마을에서 매일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는 없나요? 없습니다. 저희 여기서 만든 거예요? 예, 저희가 독특하게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른 지역은 왜 안 하지? 너무 온마을 좋은데. 돌봄센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네.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아. 또 공간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거기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또 겸하고 계신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좀. 예, 예산도 문제지만 그 채용하는데 그 사람 구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 증평이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그냥 단순히 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즐기고 이게 아니라요. 생산적인 그 일도 하십니다. 네. 버섯도 키우시고 쌈채소도 키워서 시장에 내놓고 팔고 이런 일도 하고요. 그래요? 또 이제 저희가 더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각자 개성이 아주 단다르신 분들이 많아요. 네. 평생을 해오신 일들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 일들이 있죠. 이분들의 특기를 살려드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나는 평생 내가 음악 교사를 했다. 그러면 마을에 와서 음악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너무 중요하죠. 예, 이런 거. 그래서 재능 기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아무튼 이런 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성격을 활용해서 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증평 노인복지 모델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점점 마을별로 이제 확대를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제 예. 좀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많죠. 많이 네. 오고 있죠. 또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데 도심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도심의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종로당 같은 데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마을에는 아주 종합복지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공간에 우리 근력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가활동도 보내시고 또 뭐 이렇게 라면도 끓여 드시는 네.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 관한 이제 정책인데 치매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데 치매 선도 도시로 지금 또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매는 제가 2008년도 보건복지부에 근무할 때 네. 제가 전담했던 업무입니다. 전문가시네요. 예, 사실은 그때 치매를 우리 국가정책으로 끌어들일 거냐, 아니면 그냥 개인 영역으로 내버릴 거냐, 이거 굉장히 고민했을 때 국가에서 이거는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정책화한 게 제가 사실 그때 그 실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치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인지 능력의 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력 감퇴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라서 사람이 그 사회적으로 보면 치매 환자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것이 이 치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직관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관리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케어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전국 최초입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 치매 환자분들한테 우리 스마트워치 채워드리고 네. 또 핸드폰에 앱을 깔아놓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심박수나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거기서 그 기억을 이제 이렇게 되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또 같이 해줍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향상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제 가고요. 어제 저희가 우리 충북도 치매 관련 정책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데서 많이 또 벤치마킹 강했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순히 뭐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이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함께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관심이 없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 아니면 내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약간의 어떤 그
전조 증상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 군에서는 전화가 아무 때나 누구나 우리 보건소로 전화를 하면 그래요? 예, 저희가 달려나가서 그분을 제대로 검사해서 이분이 경도 인지 장애인지 아니면 중증으로 넘어가는 단계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케어를 해주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증평군에서 치매까지 이게 또 책임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것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청년층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층이 이탈하지 않고 또 오히려 유입되면 너무 좋고요. 왔어도 오랫동안 잘 정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증평군은 청년이 아주 많은 도시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충북에서 두 번째 아닌가요? 맞습니다. 청년 정책을 어떻게 피고 있나요? 청년들 대화를 해보면 네. 청년들이 어떤 지역에 살고 싶으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조금 독특하면서 개성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뭐 아주 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거보다는 1인이 할 수 있는 일들, 청년들 개별적으로 내가 스스로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는 일들, 뭐 여러 가지 1인 창작 스튜디오나 또는 혼자 할 수 있는 공간, 또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지적 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우리 지식산업센터에다 같이 가져가 줍니다. 그래서 청년들 전용 공간으로 와서 마음껏 본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증평에서 청년들이 대부분 아니 여기는 왜 1인 스튜디오가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갖춰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여러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을 저희가 우리 창의파크하고 여기에는 아주 청년 전용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앞에 거리를 청년들이 아주 이렇게 프리마켓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버스킹도 할 수 있는 이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보광천의 우리 버스킹 공연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뭐 대전하고 충청권에도 이미 정평이 나 있어서 여기에 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스스로 합니다. 그냥 전화만 하면 전기선 연결해주면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버스킹이 완전히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러 가지 자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청년 비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굉장히 젊은 지역이 돼 있고 근데 아직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여가 활동과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해내고 청년들이 역시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그런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골목의 가치를 살리고 또 사라져가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산들을 좀 끌어내는 일들을 해주면 저는 청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궁금하네요. 왜 증평군의 청년의 비중이 높을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장 뭐가 주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또 거기에 어떤 정책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들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를 참고해야 되니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나는 뭐 작곡에다 심취하고 있는데 어디 작곡실도 없고 또 나는 이런 뭐 더빙이나 이런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스튜디오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여기 있을 수 있나 없나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춰가고 있거든요.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단순하게 청년들을 오게 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청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그런데 일자리는요. 이제는 공장이 다 자동화 시설로 넘어갑니다. 지금 가동인데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로 가게 되면 공장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게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요 그렇게 아주 정규적으로 아주 이렇게 근무하는 거를 사실상 그렇게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연구 시설이나 아니면 아주 첨단화된 시설이나 이런 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많이 알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자, 그래도 이제 가장 또 기본은 또 일자리고 그렇습니다. 또 회사고 또 직장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이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증평군에서도 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평하면 공장 지을 땅도 없지 않느냐는 이것을 불식시키는 첫 번째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네. 저희가 증평 3산업단지가 엊그제 이제 사업계획이 승인이 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게 뭐 5년, 6년씩 걸리는 게 2년도 안 돼서 저희가 산업단지 사업계획이 승인이 됐으니까 네. 이 3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윤광리의 4산업단지를 또 만듭니다. 근데 조금 특색이 있는 게 3산업단지와 4산업단지는 그냥 일반 산업단지라기보다는 스마트한 산업단지로 가령 물류가 내가 선적을 하면 언제쯤 출발하면 하역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런 것까지 아주 컨트롤이 돼서 물류의 가장 그 탁월한 그 스마트한 산업단지를 만들고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산업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평생 우리 저 도에서 경제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일 저 피부에 와닿던 게 공장이 하나둘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는 네. 이 공장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연구 개발 활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물류와 같은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연결이 봤거든요. 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산업적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춰놔야 되는데 증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죠. 연구시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교통대학에 우리 저 허디 바이오 소재 산업화센터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부족한데 우리 주변에 우리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그다음에 K바이오 이런 곳이 오창에 다 포진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불과 20분도 안 걸리니까 여기와 잘 협력만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생태계가 중요하고 또 그 생태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자료조사나 이런 것을 누군가는 도와주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죠. 네. 우리 증평군이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제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류와 관련된 건데 네. 이제는 청주공항이 물류 거점공항으로 되면 청주공항에서 증평은 7분 이내에 가깝잖아요. 도달 가능한 거리입니다.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요. 옛날에야 중후장대형 산업은 항구로 이동됐지만 이제는 다 경수 단박형의 아주 작은 부품들이니까요. 네. 이거 항공으로 가죠. 그다음에 인력과 관련된 인력은 우리 청주대나 우리 충북대나 교원대까지 저희가 MO를 맺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좀 이렇게 요청하면 바로 공급해 주는 걸로 저희가 협약을 맺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증평 같은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하는 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든 그냥 일반 원룸에서 하든 아니면 아파트 생활을 하든 아무 부족함 없이 정주 여건을 우리 충족시켜 주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안 이 테크노밸리가 저희가 분양하고서 6개월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네. 다 이제 준공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산업단지를 통하여 공간을 만들고 이것을 여러 가지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일을 견주어서 해주면 이게 네. 그래서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로 좀 건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생태계가 완성될 알겠습니다. 거다. 앞으로도 뭐 무궁무진하네요.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증평군에 또 농업 인구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농업을 이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마트 농업 요즘에는 뭐 너도나도 다 스마트 농업인데 증평군만의 스마트 농업 뭐 특색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좀 독특합니다. 네. 스마트팜 단지를 통하여 매출을 올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네. 그거보다는 청년들을 끌어와서 그 스마트팜에서 여러 가지 그 연구 활동을 하면서 재배 기술을 익혀서 이 청년들을 마을로 정착을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을 단위별로 스마트팜 시설을 다 갖춰놓고 거기에 청년들이 2, 3년 그 연구 활동을 하고 네. 실습을 하고 실험하고
마을에 와서 정착하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네. 이 스마트팜도 저희는 공유형으로 끌어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내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해서 네. 그 운영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익도 배분되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네. 증평군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70년대 협업 농장이 성공한 지역입니다. 협업 농장.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협업 농장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공동 생산, 공동 작업, 공동 분배, 또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이 시스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데. 장점은 뭔가요? 요거는 장점이 뭐냐면 개인이 했을 때의 그 여러 가지 위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같이 하니까. 합심해서 하니까. 네. 그리고 기술도 공유가 되니까 내가 내 혼자 하면 실패할 수 있는 게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하니까 뭐 작업 능률도 오르고 당연히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고 규모도 커지고. 규모도 당연히 커지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양계 닭 알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공유형 모델을 스마트팜도 할 겁니다. 이제는 농업도 최첨단 ICT 기술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런 노지에서는 재배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대만 올해만 해도 그 복숭아꽃 피는 시기에 이미 냉해 기온이 내려가는 바람에 굉장히 냉해 피해가 심하거든요. 또 같은 딸기도 얼마만큼 일정량과 일주량이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제어하려면 스마트팜 또 거기에 더해서 저희 증평은 농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크지 않으니까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한 버티컬 팜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수직 농장이라고 1000평에서 1톤이 나오면 수직 농장에서 만약에 10단을 올리면 이거는 뭐 10,000톤이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의 양으로 승부를 걸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농업도 저희가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이상 기후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스마트 농업 쪽으로 이제 빨리 가야겠네요. 가야 되는데 네. 그걸 마을에서도 그런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잘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연암대학하고 저희가 MO를 맺어서 이미 알겠습니다. 연암대학의 학생들을 공급해 주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농업 얘기까지 해봤고요. 축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증평하면 이제 들노래 축제가 유명한데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네. 또 성황리에 끝났고. 그리고 이제 증평 역시 대표적인 인삼 축제 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좀 다른가요, 올해는? 올해는 9월달에 이제 9월 말쯤에 가을에?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인삼골 축제가 이제 인삼을 주제로 이걸 했는데 지난해 저희가 글로벌한 축제로 가능성을 많이 봤거든요. 네. 아주 다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홍삼 포크 시식회를 하는데 삼겹살 그런 거요? 그렇죠. 네. 그 204m 우리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시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들이 무료로요? 예, 무료로. 가야겠네. 예, 오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그거 보고 네.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삼골 축제 때 씨름이 이제 증평이 유명하니까 원래 그 보광천이 옛날 이름이 반탄천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아주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네. 백중 때 씨름을 하면 이 인근에서 제대로 씨름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 정도로 엄청나게 씨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삼 우리 씨름단이 유명한데 네. 우리 아마추어 인삼 씨름 무대를 이제 펼쳤더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1등, 2등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정도로 네. 아니 그냥 뭐 어설프게 이긴 게 아니라 완벽한 기술로 이기는데 제가 감탄을 했거든요. 네. 충분히 글로벌한 축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네. 올해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축제로 만들어낼 겁니다.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도 저희가 이렇게 공연과 이런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실제 사람들이 우리 인삼이 어떻게 재배되는지도 경험해보고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채롭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증평 인삼 축제 가을에 이제 9월에 시작되니까 기대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군수님만의 소통 방식이 또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군민과의 소통을 정말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다른 지역과 다른 군수님과 다른 단체장님과 좀 다른 특별한 그런 소통 방식이 있나요? 저희가 처음 취임하면서 소통 공간 밴드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현장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지나가면서 자기가 있는 구역에서 불편하거나 또 개선이 필요한 거는 밴드에 올리면 그 즉시 시행을 개선을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고 바로바로. 네. 접근성이 좋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만족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가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안 가봐도 알 수 있으니 직원들은 뭐 조금 힘은 들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보람이 있죠. 바로바로 개선해 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통의 제1은 우리 밴드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국민들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령 스포츠 센터에 여러 가지 탁구장이 이제 있으면 이게 국민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네. 이제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 문을 열고 6시에 문을 닫고 토요일, 일요일 문 안 열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퇴근하고서 운동을 즐기려고 하는 분들 토요일, 일요일 운동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없죠. 네. 그래서 아예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토, 일, 그다음에 평일은 10시까지 다 개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 시설을 다 그렇게 해요. 돌봄 시설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스타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문이 열려 있는 이런 지역으로.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소통이 그냥 말로 소통이 아니라 그렇게 뭔가 실천을 먼저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 우리 주민들 만나는 걸로 다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아마 주민들께서도 꽤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은 좋은데 직원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혜택도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특별 휴가를 통하여 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초과 근무가 부족하면 이런 것도 좀 채워주고 또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데 아이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매월 하루씩 그 육아데이처럼 하루를 특별 휴가로 쓰게 합니다. 네. 아이들하고 맞고 놀 수 있게 이런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요.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뭐 표창도 하고 또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네, 이런 일로 알겠습니다.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평군에서 힘들면 사실 증평 군민들은 행복한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어제 잘 하실 거라 믿고.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근데 벌써 시간이 이제 지금 민선 8기간이 6기입니다. 예.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으신데 네. 남은 1년 어떤 거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그 3년간 저희가 이제 기틀을 잡느라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네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성과가 있게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착공할 것은 착공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로 이어질 것들 이런 것들은 결과로 이어져서 또 그것도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우리 또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또 어떤 걸로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1년을 보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 이슈 인사이트 이제 공식 질문을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3년간 이제 증평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단체장으로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제가 저한테 점수를 매긴다는 게 이게 조금 좀 그렇지만 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뭐 80점 전후로 매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네. 나머지 20%는 제가 나머지 1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가급적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그럼 더 주셔도 되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네네. 더 열심히 해야죠. 내년에 이제 또 선거인데 어떻게 다시 또 도전하셔야죠? 제가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제 그 기반을 닦느라고 해봤더니 네네. 이게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완성시키고 그 완성시킨 데에서 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증평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증평군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증평을 한번 놀러 가봐야겠다. 그러면 그 증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증평 한번 어디 한번 찾아와 보시라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관광지도 좋고요. 저희가 이제 증평 그러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이제 자구산이 있고요. 네, 자구산 그다음에, 휴양림. 네, 그다음에 벨포레 관광단지가 있는데 아마 여기는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그렇고요. 이면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증평입니다. 네. 우리 민속체험박물관은요, 우리 농요와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사라져가는 추세에서 농요를 장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의 그 축제를 만들어낸 아주 유일한 곳이 민속체험박물관인데 네. 여기 와 보시면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를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전거 공원을 저희가 근처에 만들었는데 네. 이 공원이 미니어처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와 보면 여러 가지 체험하고 또 즐기면서 보내기 참 좋은 공원이 자전거 공원이 있어요. 자전거 공원. 예. 네. 그다음에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 이렇게 문학적으로 시설들이 꽤 있어요. 네. 저희 보면 그 도안에 있는 우리 김소월 문학관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소월 문학관이라는 이름을 다른 건물이 저희 증평 도안에 있습니다. 여기도 와 보시면 소월이 그동안에 했었던 여러 가지 생애를 알 수 있고요. 네. 진달래꽃 초간본 우리나라 문화재인데 이것이 진품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진품인가요? 예, 아주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예, 이게 거기 보관이 되어 있고요. 네네. 또 우리 유필무 필장이 붓을 만드시는데 네. 이분은 붓을 갈 때 강아지 풀 이런 걸로 만들어요. 네. 모필이 아닙니다. 근데 또 오히려 글씨도 더 잘 써지고 더 오래 간대요. 이 필장도 저희 증평에 있어서 거기도 가보시면 붓이 옛날에 기록을 남기려고 만들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죠. 산림자원과 관련돼서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있는 곳이 증평입니다. 네. 한번 들려보시면 이때 70년대, 60년대 말에 우리 황폐했던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의 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기록이 아주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화제가 됐었잖아요. 해줬습니다. 그 원본이 있는 곳이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증평입니다. 우리 증평 기록관에 오시면 증평 기록관. 예, 증평 네. 군청 내에 있는데 네. 거기 오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의미 있고 조금 색다른 그 체험과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꼭 와보십시오. 이거 외에도 뭐 검색하면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증평에 대해서 충분히 또 소개도 해주시고 또 증평의 여러 가지 매력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인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증평 구민 여러분께 네.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CJB 시청자 여러분, 증평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3년이 지나갔고 이제 더 중요한 1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증평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고 또 국민들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응원과 성원 그리고 참여가 더 필요합니다. 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앞길을 좀 살펴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국민과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변함없이 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증평 만드는데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증평 군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JB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